3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같이 볼게요. 이 정리는 사실 우리 보고 있는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접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단어는 대학 수학에서도 다루거든요. 근데 대학 수학에서는 증명을 다 했었는데 기초미적 분학에서는 이제 결론만 가지고 응용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theorem 1번 보세요. 중요한 정리예요.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도 하고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라고 해서 줄여서 FTC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무엇이냐? 파트 1하고 파트 2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F가 A와 B, 패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G는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며 G'이 F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연속이다. 그래서 적분 기호 안에 있는 함수가 구간 내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가정이에요. 만약에 불연속인 함수가 적분하게 된다면 이 정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은 연속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이게 성립하면 이 정리를 써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 함수 G가 어떻게 정의됐는지 봅시다. 자, G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을 때 G는 A와 B 사이에서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개구간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이 값에 대한 도함수를 찾으면 결국 뭐냐면 이 속에 있는 함수가 된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첫 번째 결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gx가 0부터 x까지 뭐 해볼까? t에 대한 함수여야 되니까 t 더하기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dt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파트 1에 의하면 이것의 결과물, 즉 g'은 뭐가 된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g'이 f의 x다라고 했어요. f라는 함수가 지금 이만큼이에요. 그러면은 루트 이렇게 쓸 건데 변수가 지금 x인 거죠. 지금 여기 t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 g 미분하면 이거 그대로 가져오되 변수만 x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파트 1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형태의 값을 gx라고 한다면, 즉 x라고 하는 이 윗끝에 의해서 변하는 함수 g라고 한다면 이 g의 도함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안에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자 여기가 x죠. g의 변수는 x예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도 x예요. 이렇게 같을 때에만 이것의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정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 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만약에 뭘 써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변수를 한번 다르게 한번 써봅시다. gs가 5부터 s까지 t-t 제곱의 8제곱의 dt.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G'S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이 지금 정리를 한번 적용시켜야 되니까 조건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x, x 변수 맞는지 보고, 즉 s, s 맞는지 확인하고, 맞죠? 그래서 G'은 뭐가 된다? 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데 변수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이 변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오는데 변수는 s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정리예요.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를 보면
F가 A, B 폐구간에서 연속이면 다음이 성립한다. 이 파트 2가 우리 앞 시간에서 마지막에 제가 계산하는 방법 소개했던 거예요. 어떻게 한다 했죠? 라지 F를 찾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를 도함수를 찾을 때 과연 이 값이 되는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라지 F를 찾은 다음에 그 윗값을 넣은 것에서 아랫값을 넣은 것을 빼주면 된다라고 앞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라지 F는 스몰 f의 역도 함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도함수는 도함수인데 역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그래서 라지 F가 F가 되는, 스몰 F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되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트 2도 응용을 한번 해서 연습을 해볼 거고, 파트 1, 2는 사실 여러분이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초미적에서는 우리가 생략하고 응용하는 걸로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강의 안에는 증명을 넣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뭐 관심이 없다면 안 보셔도 되고, 혹시 보다가 모르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예제 1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1부터 x 4제곱까지의 구간에서 시컨트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또 계산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미분기호도 보이고 적분기호도 보이는 상황이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우리 지금 띠어렘 1의 파트 1에서 얘기했던 건데, 자, 다시 한번 파트 1을 한번 다시 상기를 해봅시다. 뭐였냐면 gx가 a부터 x까지 f t dt다 라고 하면 g'x는 fx가 되더라 라는 게 파트 1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기호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g의 도함수, g가 이 값이니까 g의 도함수란 뜻은 x가 변수라서 양변을 x에 대한 변화율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이렇게 x에 대한 도함수를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파트 1의 결론이 G'이 F가 된다라는 거였는데, 얘가 지금 G'이잖아요. 그럼 G'은 뭐냐면 이거죠. 즉 이러한 형태의 값은 결국 뭐가 된다? F가 된다. 즉 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오는 거다. 단 변수만 X, 즉 변수를 이 위에 있는 값으로 해서 나오는 거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결론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제 1번도 보면 형태가 아주 비슷하죠. 여기에 미분기호, 도함수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어떤 변수까지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t에 대한 함수니까 ft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는 똑같이 기호가 있고 1부터 x 4제곱까지라 했는데, 다른 점은 파트 1에서 다른 점은 여기는 x 하나의 변수였는데 예제 1번에서는 어떤 함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대신에 변수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파트 1 이용할 수 있잖아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이용하기 위해서 이 값을 그러면 u라고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식이 어떻게 되나요? 1부터 u까지 시컨트 t dt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 여기 끝이 6이기 때문에 여기 앞이 뭐가 되면 이 파트 1에서 설명한 결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쵸? 여기서 보듯이 이 x랑 요 x, 즉 해당 변수가 일치할 때 이 theorem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x가 아니라 u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뭐냐면 연쇄법칙이에요. 연쇄법칙 우리 쓰면은
연쇄법칙 언제 썼었나요? 이렇게 치환할 때. 지금도 치환한 거잖아요. x 4제곱을 u로 치환한 거.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연쇄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적분에 대한 미분값 이거를 이제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식을 적용을 하면은 될 것인가? 법칙 쓸게요. 자, 즉 이렇게만 하면 이제 여기가 u고 유면은 우리 계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ddx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 쓴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 연쇄법칙 쓰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연쇄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체인을 만드는 거였으니까. 자, 그러면은 동일한가요, 이제? 자, 이만큼이 결론적으로 u에 대한 함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변수에 대한 함수예요. 왜냐? 지금 파트 1에서 보시면 자, 이런 형태의 값은 x에 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변수로 갖는 함수예요. 즉, 이것이 변수인 함수가 이 전체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도 결국에는 u의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u의 함수니까 u에 대한 변화를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가 자, 여기에서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하면 이만큼의 결론이 뭐가 된다? 이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이것을 따라간다고 했죠. 변수를. 그래서 secant u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u에 대한 변화를 찾는 것은 내가 임의로 u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쵸? x 4제곱이란 걸 u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u를 x 4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x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u에 대한 변화율이 아니에요. x에 대한 변화율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원 문제로 돌아가려면 내가 임의로 한 것을 체인룰을 써서 u끼리 맞춰주고 그 u를 x에 대한 변화율을 한 번 더 찾아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쇄법칙이었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연쇄법칙을 같이 썼을 때 이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secant u하고 du dx를 곱하면 되는데 du dx는 u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x 4제곱, 즉 위에 있었던 요 값 있죠. 이 값을 x 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도함수를 찾으면은 4x 3제곱. 그 다음에 u는 x의 4제곱이니까 secant x의 4제곱. 그 다음에 이것을 앞에다 붙여주자. 그래서 이만큼이 결론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냥 미적분학 기본 정리 이용한 이런 예제는 바로 눈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변수를 치환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연쇄법칙을 쓴다. 그래서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연쇄법칙을 동시에 썼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연습하시고요. 제가 올려주는 프로그램 셋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x 세제곱을 적분하여라. 정적분이죠, 여러분. 요거는 이제 파트 2를 이용할 거예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파트 2.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쭉 풀어서 쓰세요. 풀네임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런데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자, 부정적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계산해보면 뭐였나요?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역수, 그 다음에 x에 하나 더한 거, 그 다음에 적분상수. 이게 부정적분 계산 방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윗끝과 아랫끝이 존재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무엇을 미분했을 때 x 세제곱이 되는가 찾았어요. 그죠? 상수는 일단 빼고 찾았어요. 그래서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윗끝과 아랫끝, 윗끝을 맞춰주고 윗끝을 x 변수에 넣었을 때의 값 구한 다음에 아랫끝을 넣은 값을
써서 빼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정리였어요. 그래서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4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죠? 4분의 15? 자,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보다시피 이 값은 정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말 제대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극한을 찾아서 열심히 계산해야 돼요. 2절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아무 관계 없었다고 생각했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준 값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예요. 이 둘의 관계가 이것이 등호가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증명하지 않았으나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적분을 계산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4장에 있는 그 연습 문제 제가 올려주는 프로그램 셋 중에서 이번에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어차피 제가 올려주는 걸 솔루션이 같이 있으니까 한번 각자 보시고요. B번 한번 볼까요? B번에 보면 0부터 2까지 이것을 계산해라 라고 했고 변수가 t인 거 지금 보이시죠? 연습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상수는 그냥 밖에 빼도 된다고 적분할 때 얘기했었으니까 밖에 빼고 t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3에다가 뭘 하면 돼요? 하나를 더해서 역수. 그 다음에 t에 하나 추가된 거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기 t의 제곱의 경우에는 2에다가 1 더해서 역수. 그 다음에 t에 2에다가 1 더한 거 제곱. 그 다음에 5분의 2에 t의 1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이 되죠? 하나 더해서 2. 그 다음에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아래 끝 0부터 2까지라고 써주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 정리에 의한 거니까 반드시 그 근거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2를 넣은 값 변수에다가 자 약분하고 정리한 다음에 넣어봅시다. t에다가 2를 넣으면 16. 그 다음에 여기도 약분되네요. 4분의 1에 t의 세제곱,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여기 2, 5분의 1에 t의 제곱가 4. 거기에서 0을 뺀 값들을 쫙 빼는 거예요. 그럼 0을 각자 여기다 넣어본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다 0이니까 0을 빼는 거네요. 빼나 마나네요, 사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돼요. 5분의 16에서 5분의 4 더하면은 5분의 20이라서 4고 거기서 약분한 값 2를 빼주면 2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C번 한번 해봅시다. 자, C번에 보시면 1부터 9까지 루트 x의 dx. 자, 1부터 9까지 정적분이고요. 자, 루트 x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x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식을 한번 응용해보면 이 차수에서 뭘 한다? 1을 더한 다음에 역수. 그 다음에 x의 2분의 1 더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부터 9까지 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여기도 마찬가지 쓰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1을 더하면 2분의 3. 그것의 역수니까 3분의 2. 3분의 2 곱하기 x의 2분의 3. 그것의 1부터 9까지 하면 여기다 쓸게요. 9를 넣은 값. 그럼 3분의 2 곱하기 9의 2분의 3. 거기에서 1을 넣은 값을 빼라 라는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9의 2분의 3 9의 2분의 3이면 우리가 이렇게도 쓰죠.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다 일단 요 피적분 함수를 정리를 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그 식에 대한 정적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렇게 하나 하면 되는데, 자, F번의 경우에는 여기 피적분 함수만 정리하면 루트 2분의 2 더하기 루트 x구나. 루트 x분의 2 더하기 루트 x분의 x제곱은 어떻게 계산해요? 2 곱하기 루트 x가 x의 2분의 1제곱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은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요 값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지수 법칙 적용하면 x랑 x 밑이 똑같으니까 x의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적분값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네요. i번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계산하는 거고 h도 3제곱이니까 이것을 다 풀어서 전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번 같은 경우에 우리 이거 부정적분 할 때 요거 뭔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d번과 g번 같이 삼각함수가 있을 때도 부정적분표 이용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조금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한번 봅시다. 노트 1번. 노트 1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일단 피적분 함수가 x제곱분의 1이네요. 그러면 어떤 형태죠? 그래프가? 그쵸? 다 양수겠죠? 이거 양수니까 언제나 x가 뭐든지 간에 이런 형태겠네요. 그죠? 얘가 x제곱분의 1. 근데 지금 적분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래요. 자, 그럼 우리가 알기로 이것은 정적분이니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하는 것인데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곡선이 어떻죠, 여러분? x제곱분의 1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y축과 만나지는 않죠.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의 점근선이 y축인 거잖아요. y축과 만나진 않지만 아주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x가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러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까지만 생각하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렸다. 그러면 이 면적은 유한하죠, 값이. 그런데 우리 지금 요 식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요 곡선이 한없이 x값이 0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y축으로 쭉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면적이 과연 유한할 것인가? 이거는 또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못 쓴다는 얘기예요. 왜 못 쓰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가정이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가정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연속이란 가정. 그래서 연속이어야만 이런 정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노트 1번에 보면 x제곱분의 1이 지금 정의된 구간 내에서 연속 아니잖아요. 그죠? y축에서 끊기잖아요. 즉 x 이퀄 0에서 끊기고 있어요. 곡선이 끊겼죠? 그래서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 이것에 대한 적분은 이제 이상적분이라고 해서 뒤에서 다루는데 대학 수학에서 다룰 때도 있고 안 다루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기초 미적분학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자, 일단은 우리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노트 1번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노트 2번은 각자 읽어볼게요.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미적분학에서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번 학기 내용이 다 끝났고 사실은 여기서
이 수업 이후에 제가 넓이랑 부피에 대한 얘기를 적분과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 학교에서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수업을 하면 오히려 그 여러분 그 실수 체크할 때 에러가 생긴다고 해서 수업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42차 시를 마지막으로 해서 수업이 이제 종강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말고사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말고사 관련한 내용을 공지사항에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이제 시험 준비 잘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아직 학기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우리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확인할 것 있으면 확인하고 연락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장을 바로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 학생들이 많고 다른 과목들도 있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시일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혹시 뭐 메일을 읽다가 기록을 못했거나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다 그럼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학기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